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공기업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근 회사 일에 결혼 준비까지 병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갑자기 생긴 시간적인 여유에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남들한테 내세울 만큼 머리가 뛰어나게 좋지도 가진 능력이 대단하게 출중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서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 얻기 위해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 덕 보지 않고 오로지 저 혼자만의 힘으로 홀로 서기 해보겠다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해 수험생의 버금가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제 딴에는 그런 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없지 않았고요. 남들 눈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집안에 시집가는 게 아니라면 저도 상대방에게 떳떳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교육받은 수준이나 취업한 회사, 심지어는 연봉까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서로 비등비등했습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할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나 예비 남편 쪽이나 어느 한편이 크게 기울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준비하는 결혼이고 이제 30이 넘어서 세상 물정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그저 순간에 타오르는 열정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게 크게 집안에 시끄러울 일 없이 원만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취업한 이후로 먼저 결혼하신 회사 선배들께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슷하게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일이야. 서로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업무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사는 게 제일 속 편하다니까. 그래서 회사 선배들 통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하시는 분들 소개팅 제의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업계에도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알고 지낼 정도로 좁은 동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인 통해 소개받아 결혼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처음 남편을 만났던 건 역시 회사 선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수더분한 성격의 예비 남편은 평소 취미생활이나 성격, 생활 패턴까지 저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출근하는 날 이외에 휴일은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 사부작사부작 이것저것 하면서 소소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것까지도요. 예비 남편 역시 왁자지껄 사람 만나고 어울리며 외향적으로 지내는 것보단 조용하고 여유롭게 지내는 걸 선호하는 편이었고 몇 차례 만남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면 성격적으로도 크게 부딪히는 면 없이 대화가 물 흐르듯 잘 흘러가길래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서로 크게 언성 높일 일 없었어요. 저도 호전적인 성격이 아니라 어지간한 일에는 목소리 높이지 않고 조곤조곤 대화로 풀어가며 얼굴 붉힐 일 없게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역시 쉽게 욱하거나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아니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 만나면서 크게 속 시끄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예비 남편 같은 저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연 씨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셔. 아버지께서도 나처럼 공기업에서 30년 근속하시다가 내후년쯤에 퇴직하시게 될 것 같아. 어머니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퇴직하시고 나서도 연금 나올 테니까 두 분 노후 문제는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후에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 연애 초반에 직접적으로 서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저나 예비 남편이나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결혼 결심하기에 민감한 사항들은 그 전부터 자연스레 대화에 녹여가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고요. 집안이 대단하게 넉넉한 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 노후를 걱정해야 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진작 알고 있었고요. 저 역시 우리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부양하는 문제를 예비 남편 쪽에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저희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이었습니다. 비록 출신은 두 분 다 지방이신 걸로 알고 있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것도 서울이었고 예비 남편 역시 서울 출생이에요. 평생 서울에서 학교 다니며 직장까지 다니게 되었고요. 반면 저는 지방 출신이신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방에서 자랐어요.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부모님 품을 떠나 대도시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러니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셈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이 어린 게 혼자 올라가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지. 엄마는 별 걱정을 다 해? 엄마 딸내미 똑 부러진 거 다 알면서? 저희 집이 지방에서도 시골인 편이었거든요. 하루에 시내버스가 대여섯 번 들어오는 게 고작일 정도로 주변에 논밭 천지인 곳이었습니다. 도시 사시는 분들은 요새 같은 최첨단의 시대에 그렇게까지 대중교통마저 낙후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놀라시곤 하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있어야 교통편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시골에서는 차 없으면 거의 생활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하루에 몇 번 들어오지다는 버스도 승객이 몇 되지 않고요. 다 커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지금이야 그렇게 눈이 편안할 정도로 푸른 논밭이 펼쳐져 있는 고향 마을이 그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저 어릴 적에는 그런 시골에서 크는 게 불만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아무래도 유행에도 민감하고 이것저것 관심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낙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친구들이랑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하더라도 큰 마음 먹고 시내버스 타고 20분은 더 가야 그 지역에서 유일한 영화관에 겨우 닿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이야 항상 일한다고 바쁘시니 그런데 저 데려가 주실 짬내기도 쉽지 않으시고 놀거리 즐길거리 한번 누리기가 쉽지 않으니 어린 마음에는 나는 왜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런 깡촌에서 태어나서 지루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나 철딱서니 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 어떻게든 저나 저희 언니 잘 가르치려고 1년 365일 성실하게 일하셨던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요. 지금이야 네가 아직 어리고 뭘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원래 풀냄새 맡고 흙 밟아가며 사는 게 제일인 거야. 너도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도로 여기 내려오고 싶어서 난리일 거다. 그때는 딸 자식인 제 불만을 그저 가볍게 넘기시는 부모님께 속이 상하고 이런 시골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부모님 말씀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나이를 들고 쳇바퀴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 찌들다 보니 정말로 그런 시골의 여유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가 있곤 합니다. 자라면서는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도 결국 고향은 고향이더라고요. 가끔 여전히 시골에서 지내시는 부모님 뵈러 본가에 내려갈 때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예비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말씀을 처음 드렸을 때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도시에서만 사셨던 분들이시면 세련되기가 말도 못하실 텐데 시골 촌부들 나타나면 놀라시겠다. 저희 부모님 외양이 그리 화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며 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 햇볕에 피부를 그을려 도시 사람보다 까무잡잡하신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참 건강해 보이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니 왠지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버지이시지만 아무래도 어머니는 여자이시다 보니 그런 점이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이었어요. 두 분 모두 시골에서 손수 기르신 푸성기로 가득한 건강한 밥상에 깔끔하지만 소박한 차림으로 지내시던 분이다 보니 화려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계신 예비사돈 내외가 퍽 의식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아빠, 엄마, 우리 꿀릴 거 하나도 없어. 딸내미 이만큼 키워놔서 좋은 직장 들여보내고 두 분 노후 준비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 집안에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평생 시골에서 사신 일이나 농업에 종사하신 일 당당하게 생각하셨던 부모님이셨는데 아무래도 딸의 결혼이 달려있다 보니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부모님 보란 듯이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꼭 부모님 들으시라고 한 소리라기보다는 그게 제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덩이에 살면서 대도시니 시골이니 금 나눠가며 생각하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일이잖아요.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은 도리어 귀농생활을 로망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약점이라 여길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남편을 처음 저희 본가로 데려갈 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수고했네. 여기 정자에 앉아서 해도 좀 피하고 시원하게 감주 한 잔 들이키시게. 처음 보는 사윗감에게도 허물없이 대하시는 저희 친정 아버지셨어요. 이런 논밭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시골에는 처음 내려와 본다는 예비 남편은 모든 게 익숙지 않아 두리번거리며 다소 낯을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그렇게 사회성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자기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다 보니 기본은 하지만 낯선 환경에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이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해서 더 저러려니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차례는 저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갈 때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 처음 뵙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릴 생각하니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대한 어른들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꾸미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듣자니까 아가씨 본가가 시골이라고 하던데 양친 되시는 분들은 평생 시골에서 지내셨다죠? 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기서 자랐고 언니나 저나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딸을 둘이나 타지로 보내놓고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시겠네. 자식들 다 나와서 지낸다고 하지만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들 손 빌려야 할 일이 많아질 텐데. 누구나 부모님 나이 드시면 자식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예비 며느리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골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자식들 손을 빌려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저희 부모님이 저나 예비 남편에게 성가신 일을 만들 거라는 걸 전제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더 나이 드셔서 이곳저곳 아프신 곳이라도 생기면 자식들이 돌봐드릴 일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치면 그건 당신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참 며느리 될 사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사돈 내외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 그래도 도시 터 잡고 지내시는 거랑은 다르지요. 큰 병원이라도 온다고 치면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 예비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셨지만 거기에 대꾸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가 썩 곱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당황스러웠어요. 시댁에서 저를 며느리로 맞이한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무난한 며느리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제가 예비 남편에 비해서 썩 빠지는 곳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이래저래 우려하는 말씀 하실 때 그럴 일 없다고 코웃음을 치자 저희 엄마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그래도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는 시골 사는 거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양반들도 없지 않아.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설마 하니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는 거 약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자라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앞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가 떡하니 그걸 물고 늘어지니 정말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고 어찌저찌 이야기가 넘어가 결혼 날짜를 잡내, 결혼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나나 우리 집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어?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고 나와서 제가 대놓고 예비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예비 남편이 당황해서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첫 만남에서부터 저렇게 시골이야 어쩌니, 촌에서 사시는 양반들이 자식들 손을 많이 타니 어쩌니 하시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걸 눈치 못 채는 게 더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대우를 가만히 참고 견뎌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그런 예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눈치를 보시며 분위기를 풀어보시려고 노력하긴 하셨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제 부모님을 짐처럼 취급하는 예비 시어머니 무례한 행동에 속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도 서운한 마음이었어요. 자기 우리 본가 처음 내려갔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뾰족한 말씀 하시는데도 시원하게 반박 한번 하기는커녕 그저 고개만 주걱거리고 있었던 꼴을 생각하니까 더욱 그랬죠. 이미 기분이 상한 제가 예비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골에 사셨다고 나 불편하게 하시거나 귀찮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 결혼해서 태훈 씨 우리 집 사위 된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우리 부모님 성격이 바뀔 리도 없고 오히려 귀한 사위라고 더 조심을 하면 하실 분들이지. 아이 그럼 알지. 내가 두 분 만나 뵙지 못한 것도 아니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떻게든 제 기분 거스리려 들지 않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나한테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지만 난 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거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게 당신 어머님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알았어? 그럼! 우리 엄마도 자식 결혼을 시킨다고 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셔서 그러셨던 거겠지.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신데. 아이 참.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시기는. 당신 귀한 아드님인 예비 남편한테야 좋은 엄마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예비 며느리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저 시골 출신이라고 저희 부모님 여전히 시골에서 지내시는 촌부들이라고 무시하고 깔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만 며느리 이리저리 뜯어보며 재라는 법 있나요? 저도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 처음 보러 간 자리인데 첫 만남을 보란듯이 망쳐버린 예비 시어머니에게 좋은 점수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예비 시댁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 후로 얼굴이나 더 익히자며
몇 번 예비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 예비 남편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 내려보는 듯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앞으로 예단도 준비하려고 하면 너희 집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일가 친척들 보는 눈이 있는데 생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골에서 지내시는 분들이야 그 형편에 부담이 적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딸 자식 시집을 보내는 일인데 소홀해서야 되겠어? 지금이야 고생을 좀 하시더라도 나중에 길게 말 나오지 않으려면 너 생각해서라도 그 편이 훨씬 낫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쪼들리고 가난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줄 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가끔 그 비슷한 말씀 하실 때면 짜증나서 그냥 입 다물고 밥이라 먹었지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아가며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하니 예비 남편까지 미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하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꿀릴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댁에 시집 오는 걸 무슨 팔자라도 피는 것처럼 은근히 저랑 제 친정 부모님 깔보는 태도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당연히 그 화살은 예비 남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내가 취집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머니 매번 왜 저러시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못 빠지는 거라도 있어? 그렇게 우리 집 형편 당연히 안 좋다고 가정하면서 말씀하실 거면 예단이니 뭐니 욕심이나 부리지 마시든가. 아니, 결혼하면서 다들 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엄마 말씀대로 남들 다 하는 거 제대로 안 하면 주변에서 말 나올 거고 그럼 피곤해지는 건 결국 주연 씨잖아. 누가 안 한다고 했어? 애초에 우리가 그 문제로 따로 입댄 적이나 있었냐고. 어차피 다 받아먹을 거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저런 식으로 하니 욕심은 욕심대로 부릴 거면 사람 그렇게 무시나 하지나 말든가. 연애하면서 예비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언성을 있는 대로 높여가며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정말 이 결혼 엎어버려야지 생각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얘기 잘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 못할 짓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결혼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면 또 자기들 쪽에서는 잘못한 건 알았는지 예비 남편이 헐레벌떡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기를 수차례였습니다. 살면서 누가 제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제 앞에서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저 결혼 물을까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예비 남편 모습을 보고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뭐 그때야 그 인간이 그렇게 무릎이 가볍고 저렴한 인간인 줄은 미처 몰랐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지금이었으면 단박에 알아챘을 예비 남편 얄팍한 행동에도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주연 씨. 주연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 생각하면 속 많이 상했을 텐데 나도 결혼 준비 때문에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주연 씨 마음을 배려를 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주연 씨 아니면 누구하고 결혼을 하겠어? 나 주연 씨 아니면 아무랑도 결혼할 생각 없어. 앞으로 내가 더 신경 쓸게. 어머니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화 좀 풀어줘. 어? 그때 그걸 그렇게 쉽게 봐주는 게 아니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다 보니 사실 마음이 물러지지 않기가 더 힘들었죠. 이것도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저 한 번씩 화낼 때마다 저렇게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곧장 사과하는 탓에 그만 예비 남편을 받아주고 말았던 겁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드린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상견례까지 끌고 오게 되었던 건 역시 제 우유부단함이 한몫했다 싶었습니다. 설마 하니 우리 엄마 아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콧대를 세울까 싶기도 했지만 예비 남편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해두었어요.
나 지금까지도 많이 봐준 거 알지? 어머님, 우리 부모님 모신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속에 있는 생각 못 감추고 무례하게 구시면 나 그때는 정말로 이 결혼 엎을 거야. 그러니까 태연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단속 단단히 해도?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예비 남편이 아주 믿음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정말로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이번만큼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겠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참 격조 있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잘 골랐네. 서울에서도 상견례 장소로 손꼽힌다는 고급 한정식 집에 부모님을 모시자 두 분께서 고급스런 한옥 가옥에 연못까지 조성되어 있는 식당을 둘러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이런 곳이 드물기도 하니까요. 상견례 당일 약속 시간 맞추시겠다고 새벽같이 올라오신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아마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옷차림새를 매만져주며 긴장한 티가 역력하신 부모님이셨어요. 조금 서둘러 나오기를 잘했다. 사돈 되실 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지. 그럼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괜히 우리 딸 시집도 가기 전에 점수부터 깎아먹을 일 만들면 안 되지. 정작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잘 보이려 드시는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점수 깎인 지 한참이라는 사실은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 자식이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한테서 사랑받고 살기만을 바라시는 두 분이실 텐데 그걸 생각하니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상견례 시간도 되기도 전에 한쪽에 주르륵 나란히 앉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상견례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 쪽에서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실 때가 됐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시골도 아니고 서울에 주말이니 차가 안 밀리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괜찮아.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 되지 뭐.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 마음은 초조해져만 가는데 그런 저를 도리어 괜찮다며 안심시키시는 부모님이셨어요. 아무리 차가 밀린다고 해도 평생 서울에서 사셨다는 분들이 그걸 모르실 리도 없고 이런 날은 당연히 그걸 감안해서 일찍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도 아니고 무려 상견례가 아닙니까? 사돈 될 사람 불러놓고 아직까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예비 시댁에 점점 기분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태훈 씨, 지금 어디야? 벌써 우리 부모님 기다리신 지 2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아, 주현 씨, 이제 다 왔어. 다 와가. 그렇게 상견례 시간으로 약속된 시간에서 무려 2시간이 늦어서야 모습을 드러낸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였습니다. 그나마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는 있는지 저나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는데 예비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그 시간에 나타나 놓고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든 게 자기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보고 있자니 기가 찰 지경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 걸 옆에서 저희 엄마가 제 꽉 쥔 주먹을 힘주어 잡으시며 말리셨어요. 그래놓고 예비 시어미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천하 이 사람이 급하게 좀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대도시의 주말 도심에는 이 정도 차 막히는 일은 예사일이라서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기다 정말 밉살스럽게도 한마디 보탠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어차피 두 분 다 시골에 계시면서 딱히 하실 일도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일찍 나오신 거 보니 남아도는 게 시간이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무려 상견례에 2시간 넘게 지각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따위 개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랍니까?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내 부모 보기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천하의 원수도 아니고 예비 사돈 될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고 무식한 짓거리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인정사정 볼 것 없었어요. 그 뻔뻔한 면상을 쳐다보기만 해도 끝도 없이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 제 어미 옆에서 눈치만 슬슬 보면서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예비 남편이라는 놈은 그냥 등신이었어요. 제 어미가 저렇게 뻔뻔하고 낯짝 두껍게 나올 것 같으면 저라도 바짝 고개 조아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똑바로 사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 앞에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값싼 무릎 잘도 꿇기만 하더니 제 부모 보는 앞이라고 저도 체면을 세우는지 저희 부모님한테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는 놈을 보니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건 대체 어느 나라 예절이랍니까? 어머! 너 지금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경우니? 참 대단하시네요. 지금 제 앞에서 경우를 따지세요? 먼저 경우 없이 나온 게 누군데? 사돈 될 사람을 불러놓고 2시간을 넘게 지각을 했으면 오자마자 죄송하다고 고개를 박아도 화가 풀릴까 말까인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같이 경우가 없을 수 있는지. 당신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나 우리 부모님 이 자리까지 모시고 나오지도 않았어. 이 경우 없는 인간들하고 나 결혼 못해.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파혼을 선언한 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굴을 봐서라도 이 결혼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결혼 전부터도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며 제 밑으로 깔보는 인간을 어떻게 평생 보고 살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있는 대로 흥분을 하자 당황하시던 부모님께서도 저 막대 먹은 인간들 꼴을 보니 더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참 유감입니다. 우리라고 이런 집에 귀한 딸 자식 보내고 싶겠습니까?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 불쾌하고 천박한 인간들 그 자리에 두고 저희 셋이서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제가 대놓고 화를 내고 파혼을 선언하면 저 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 남편은 쫓아나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어요. 애초에 제가 참아준 게 얼마인데 다 제 놈 때문에 상견례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부모님 모시고 저희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예비 남편은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한테 무릎이 닳도록 빌고 또 빌더니 그럴 것 같으면 이런 헛짓거리는 대체 왜 한답니까? 안 그랬으면 저도 미련하게 상견례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 뵐 낯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이런 꼴까지 당하시게 하고. 아니다. 차라리 결혼 전에 본성 드러냈으니 망정이지 저거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하고 돌변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그냥 액땜했다 치자. 그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슬그머니 제 앞으로 기어온 예비 남편을 들고 있던 가방이며 손바닥이며 할 것 없이 진짜 흠씨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야, 이 개같은 인간아. 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감히 내 부모님을 그따위로 취급해? 니까짓 게 뭔데? 너 정도 되는 놈 당장이라도 천지에 널렸는데 왜 나나 우리 부모님이 니까짓 것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네 경험 없는 어미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미안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줄은 나도 몰랐지. 그래도 나한테는 부모님인데 내 입장이라고 쉬웠겠어? 이 염치도 없는 인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변명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어쩌겠어. 줏대라고는 없는 인간이 듣지 않아도 뒤에서 저 인간 어미라는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해가며 저놈 저렇게 꼬여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어미 하는 말 몇 마디에 팔랑기라도 되었는지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은근히 안도하는 예비 남편 모습에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저 인간이 내심 파혼을 바라지 않았다면 저걸 제 앞에서 사과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돌아섰던 마음이
그날로 그만 오만정이 다 털려버렸습니다. 결혼은 그걸로 완전히 파토가 났어요. 처음 얼마간은 그것들 떠올리기만 해도 분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부모님 하신 말씀이 맞다 싶더라고요. 저런 것들한테 코 끼어서 혼인신고까지 했으면 일이 얼마나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까 생각하니 저 더러운 것들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게 천운이다 싶어지더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막대 먹은 인간들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후로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사이였지만 내 옆에 2번 다시 나타나서 또 속 긁었다가는 그때는 그 뻔뻔한 낯짝을 긁어버리리라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그 이후로 생긴 변화가 있다면 저희 부모님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서울에 언니라도 같이 있었는데 언니가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면서 서울에 이제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문제의 상견례로 집안 꼴이 뒤집어지기 얼마 전에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저 위로해줄 언니마저 없으니 괜히 더 서럽더라고요. 부모님도 그걸 안쓰럽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 먹고 병원도 다니고 하려면 큰 도시에 올라와 있는 편이 낫지. 아예 올라오시려고요? 부모님 2분 모두 평생 지내시던 시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 저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 때문에 평생 지내던 곳을 떠나실 결심까지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여기에도 집이 있고 시골에도 집 그대로 놔두면 우리 내킬 때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오갈 수도 있고 우리 딸내미 얼굴도 더 자주 볼 수 있고 엄마 아빠는 좋지. 죄송하긴 했지만 솔직히 부모님이 곁에 있어 주신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 사는 곳 근처에 이사 오시기 위해 집 구하러 부모님이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왜 벌써 들어오셔? 집도 보고 하면 시간 좀 걸릴 것 같다더니? 예, 우리가 오늘 누굴 만났는지 아니? 해가 다 져서야 들어오실 줄 알았던 2분이 지인에게 소개받았다는 대형 부동산에 나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2분 만면에 아주 시원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부동산에 글쎄 그 여자가 있더라? 뭐? 누구?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막대 먹은 여자 말이다. 한때 시어머니가 될 줄 알았던 그 재수없는 여자가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 지인에게 소개받았다는 회사가 그 여자 일하는 회사일 줄은 저도 정말로 몰랐어요. 이 서울 땅에 부동산만 몇 개이고 공인중개사가 몇 명인데 그런 식으로 그 여자랑 저희 부모님이 다시 좋아하게 될 줄 제가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제게 신이 나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이러했어요. 중요한 분이라고 지인분께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는지 관리자급이라는 소개받은 직원이 2팔 벌려 부모님을 반기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희 쪽에서 신세를 많이 졌다고 신경 써서 봐드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2분 마음에 쏙 드는 매물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그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담소를 주고받는데 저 구석에서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더랍니다. 이상한 기운에 부모님 2분이 동시에 그쪽을 쳐다봤더니 세상에 그 예비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표정이 아주 말도 못하게 일그러져서 쳐다보고 서 있더래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놀라셨겠죠.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셨을 테니까요. 서로 상견례 자리까지 갔다가 못 볼 걸 다 보고 자식끼리 파혼까지 한 사이인데 저희 부모님 얼굴도 보기 좋게 일그러졌습니다. 금세 돌아온 직원 덕에 찰나의 눈싸움은 멈췄지만 그러고 나서는 또 무슨 심보인지 그 여자가 자기 일도 안 하고 주변을 얼쩡거리더래요. 아마 속으로
저 돈 쥐뿔도 없는 촌부들이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부동산까지 집 매물을 보러 왔다고 하니 꼴에 싶었겠죠. 그 천박하고 속물인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차피 집 살 돈도 없으면서 헛수고하게 만들면 그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 망신이라도 주려고 아주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두 분께서 전원주택 원하신다고 하셔서 뽑아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워낙 인구 밀도가 높고 부지가 넓은 편은 아니다 보니 원하시는 매물 개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보여주신 것보다는 평수가 조금 넓었으면 하는데 우리 딸도 서울에서 지내고 있고 지금 해외 나가 있는 큰딸 들어오면 우리가 데리고 있었으면 싶거든요. 거기다 손님방이며 이 사람 취미생활할 서재까지 방 4개짜리 집은 좀 부족할 듯 싶은데. 아우,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큰 매물도 혹시 몰라 준비하기는 했는데 이게 가격대가 확 뛰어서 문제거든요.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게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대략의 가격대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서울 올라오려고 생각하면서 그 정도 예산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쓰셔도 되니까 매물 좀 더 알아봐 주시겠어요? 아이고, 그럼요. 말씀하신 그대로 맞추겠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맞은편에서 팔짱을 떡하니 끼고 서서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된 양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 건방진 여자 시선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주제에 도시생활 좀 한다고 시골 사는 저희 부모님보다 자기가 훨씬 잘 산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야기하는 거나 대접받는 걸 보니 저희 부모님이 고작 그 여자 따위가 얕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그 큰 부동산 회사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큰 손이라는 걸 직감하고 만 거죠.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시골에서 사니까 당연히 도시 사람들보다 못 살 줄 알았나 보죠? 어디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이랍니까? 서울 촌년이라는 게 딱 그 여자한테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평생 지방에서 유지로 살아오신 분홍이셨습니다. 그 일대에 논밭부지가 죄다 저희 부모님 소유라는 걸 그 동네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나이가 드셔서 소일거리 삼으실 정도로 농사 규모를 줄이시긴 했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수 작물로만 농장을 몇 개는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천박한 집안에 아까운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저나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그 여자 실시간으로 표정 바뀌는 꼬락서니가 어찌나 웃기든지 무슨 1등 당첨된 로또 잃어버린 표정이더라.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내가 그 인간한테 당한 수모 아주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덩달아 속이 다 시원해져서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여자 그렇게 혼자서 안절부절 못하고 몸 아래온 개마냥 어쩔 줄을 모르는 동안 쌍욕 한마디 안 하고 그 여자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는 우아하게 자리를 뜨셨다는 제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깽판 한번 치지 않고 그 여자한테 폭탄을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돈돈하는 속물이 지금쯤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 고소해. 엄마 아빠 진짜 잘하셨어요. 지가 지금 와서 아까워해봤자 뭘 어쩔 거예요? 그래봤자 기차 떠난 지 오래인데요. 그렇게 그날 부모님과 통쾌한 마음에 거하게 파티까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어요. 아무리 경우 없는 여자라도 염치라는 게 있으면 설마 아니 다시 제 앞에 그 두꺼운 낯짝을 들이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 말입니다. 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여자가 제 마마보이 아들놈까지 데리고 석고대죄라도 하는 대역죄인처럼 서 있는데 처음엔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예요? 누가 반긴다고 여기로 와? 아가, 내가 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지금껏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 서로 좋다는 아이들 내가 괜히 갈라놔서 우리 태훈이 축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못할 짓 했다 싶더라.
부모가 돼서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 힘들게 한 거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는 내가 걸림돌 되는 일 절대 없을 테니 우리 아들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듣자 하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저 여자가 자기 불인 행패 반성해서 나타났을 리 만무했습니다. 정말 눈에 뵈는 것도 없는지 정말로 제가 다시 그것들 받아줄 거라 생각했을까요? 저 정도면 진짜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정신 나갈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니들 같은 거머리들을 받아줘? 왜? 쥐뿔도 없는 줄 알았던 인간들이 사실 곳간이 차고 넘친다고 하니까 앞뒤 재벌 여유도 없고 자존심 세울 때 아니다 싶디? 아, 왜? 나는 당신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신이 그렇게 꼴값 떨지 않았으면 내 인생 저런 등신한테 처박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주 고마워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어디 뻔뻔하게 낯짝 들이밀고 여기 나타날 생각을 해? 진짜 망신을 제대로 당해봐야겠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 멸시하는 말을 쏟아내자 분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놓고도 제 심기 거스릴까 싶어 한마디 반박도 못하더라고요. 참 꼴이 우습게 됐다 싶었습니다. 주제 팔자 필 방법은 부잣집에 아들 파는 것뿐이라고 계산기 두들긴 모양인데 그 아들 천금 같은 기회 걷어찬 게 당신이야. 어디 저 모자란 걸 다시 들이밀어? 그러고는 여전히 제 묻힌 치마폭 뒤에 숨어 찌질거리고 있는 그 전 예비 남편놈에게도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진짜 등신이냐? 네 어미야 정신 나가서 돈독을라 미쳐 저런다 치고 쪽팔린 줄 알면 네 놈이 어떻게 제 어미 따라 쫄래쫄래 여기까지 기어나올 생각을 해? 야, 네 어미 말 몇 마디에 팔랑거리고 나이 30줄에 제 어미 치마폭에 쌓여서 나 그렇게 배신하고 네 부모님한테까지 모욕을 주더니 너 같은 놈은 가정 잃으면 안 될 새끼야. 너 같은 반푼이 같은 놈 트럭으로 갖다 줘도 트럭째 갖다 버리련다.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저 징그러운 여자 데리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2번 다시 그 토 나오는 낯짝 비출 생각하지 마. 그렇게 그 진드기 같은 것들 실컷 하대하고 욕을 퍼부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런 대접 받을 줄 몰랐나요? 생각이 없어도 참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다시 한번 파온이 제 인생 살렸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동산 소개해준 지인 통해 그 여자 육 갚던 건 슬쩍 흘렸어요. 아무렴 사고나 쳐서 큰손 잃게 생겼는데 이럴 때는 또 고객이 왕 아니겠습니까? 주제의 VIP 고객 상대로 감히 아들 장사하며 행패 부린 그 여자 꼴이 아주 공공연한 비웃음거리가 됐다니 마무리까지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저는 요새 아예 서울로 집 구하신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 커서도 부모님 품이 여전히 포근하기만 하니 저도 아직 철들려면 멀었나 봐요. 조금만 더 부모님 품에서 사랑 가득 받으며 지내다가 시집가죠 뭐. 제 파란만장한 파운 이야기와 그 후일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제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